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한수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맥주를 마셔야 되기 때문이죠. 맥주를 마시지 않으면 뭐 굳이 건강 따위, 그죠? 건강은 곧 맥주다 라고 생각이 더 들고요. 건강 반드시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맥주들을 많이 마시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침맥잡 오늘은 맥주 뉴스하고 맥주 마신 이야기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마신 맥주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진짜로. 이야, 이럴 수가. 그래서 마신 맥주에 대해서는 뭐 오늘 드릴 컨텐츠가 없고요. 첫 번째 맥주 뉴스는 하이네켄의 가격 인상 소식이죠. 아시는 분들은 벌써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이네켄이 만원의 네캔에 만원의 프레임을 깬 첫 번째 맥주가 됐습니다. 뭐 이 얘기들은 있었죠. 뭐 저희들끼리는 종종 하곤 했는데요. 누가 과연 깰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대기업이 분명히 시작할 것이고 뭐 작은 기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특히 국내 수제 맥주는 힘이 없죠. 큰 기업 중에서 과연 누가 이걸 깰 것인가? 라고 했는데 하이네켄이 먼저 깼네요. 그래서 2,750원으로 한 캔당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몇 캔에 얼마 이거는 하는 것 같습니다. 4캔에 만원은 깼고요. 이 흐름에 동참하는 맥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입 맥주들 중에서도 대기업 맥주가 좀 될 것 같고요. 자기의 브랜드에 자신이 있는 곳은 올리겠죠. 그러나 가격을 올렸을 경우에 매출 하락을 고민하는, 걱정하는 브랜드들은 아마 쉽게 올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네캔만원 프레임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알루미늄 캔 대란이 일어나서 뭐 난리라고 해요. 캔 가격 오르죠. 그 다음에 몰트 가격 오릅니다. 홉 가격도 오릅니다. 오르지 않는 건 물 가격밖에 없네요. 그래서 인건비도 오르죠. 인건비도 오릅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은 지금 맥주뿐만 아니라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맥주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맥주 재료 가격이 이 재료 가격의 상승 압박을 뭐 받아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좀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은 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네켄이 먼저 깼네요. 이 뒤를 누가 이을지가 이제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과연 하이네켄의 매출이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또 저의 관심사죠.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네켄의 매출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매출이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매출이 적어도 하락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하이네켄에 준하는 비슷한 브랜드들은 가격을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또 머니투데이에서 네캔만원 수제 맥주 사라지나 이런 뉴스를 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원재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 인상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제 맥주도 4캔만 원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원래는 지금도 힘들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원래 지금도 힘든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장성 때문에. 그 뒤에 제가 다른 기사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제주 맥주의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지금 뭐 맥주의 원재료인 메가와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많아졌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금도 오르거든요. 주세도 계속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주세가 계속 올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850원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된다고 나왔어요. 지금 840원 정도 되거든요. 리터당 840원 정도 약. 내년에는 약 850원, 그러니까 10원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주세도 오르죠. 그래서 만원 4캔의 수제 맥주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0원의 네켄의 프레임이 깨졌을 경우에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 상장을 한 제주 맥주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실제 수익성 악화로 적자 상태인 수제 맥주 업체들이 많다. 수제 맥주 업계 매출 1위로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한 제주 맥주 역시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210억인데 누적 영업 적자는 71억이라고 합니다. 와, 매출액이 210억인데 누적 영업 적자가 71억이요. 어마무시하네요. 제주맥주 관계자는 수제맥주 네캔 1만원 시장이 바로 깨질 것 같지는 않으나 원자재 공급 부족, 물가 상승, 단발성 이벤트 맥주에 대한 피로감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500ml 캔 맥주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지셔닝 변경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에 네캔 10,000원 수제 맥주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형성이 된 이 마당에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게 하거나 벗어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매출의 하락이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수제 맥주 10,000원에 4캔, 이 10,000원에 3캔이 될 가능성이 있고 10,000원에 3캔이 만약에 시작된다고 하면 다른 상품들이 나와야겠죠. 다른 상품군. 같은 맥주의 가격 상승을 일반 소비자들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대중들한테 각인된 상품들은 쉽게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바로 대체 상품을 찾아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수제 맥주 신화, 제주 맥주 잘 팔렸지만 적자 2,692% 늘었다. 3분기 매출 28.7% 늘었지만 영업 손실 27배 높아져. 좀 볼까요? 수제 맥주 최초로 IPO에 성공한 제주 맥주가 3분기 실적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거죠. 그죠? 이런 비즈니스가 제일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매출이 훨씬 많아져야 돼요. 결국은. 근데 과연 버틸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 제주 맥주가 독점적 상품이면은 금방 이 규모의 경제 혹은 수익성의 악화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제주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맥주도 지금 2,600원에서 2,800원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눈에 좀 보여요. 그게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장에서 1등을 하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맹점이라고 할 수 있죠. 기사를 보면 17 주류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9억 4,4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7% 성장했다. 많이 성장한 거죠. 30% 성장했으면. 그러나 영업 손실은 38억 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692%가 늘었다고 합니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팔면 팔수록 까진다는 얘기예요. 팔면 팔수록 까진다. 팔면 팔수록 작년보다 더 까진다. 이런 얘기죠. 매출 성장과 동시에 적자 폭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이고 제주 맥주가 상장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가가 아마 더 빠질 겁니다. 100% 빠질 수밖에 없고요.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판매 관리비의 증가가 컸다라고 하네요. 제주 맥주의 3분기 판관비가 69억 원이라고 해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광고비가 25억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중시장의 어떻게 보면 함정이죠. 수제 맥주라고 하는 대중시장과 어울리지 않는, 대중시장과 맞지 않는 컨셉의 맥주를 대중시장으로 갖다 놓으면서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마케팅 홍보 전략이 이제 광고가 될 텐데요.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봐요. TV 광고는 굉장히 패착이다. TV 광고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 맥주 같은 브랜드는요, TV 광고 브랜드가 아니에요. TV 광고를 하면 매출 증가로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죠. 그럼 TV 광고를 왜 하냐? 매출 증가는 안 되지만 브랜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은 TV 광고를 통해서 물론 매출 증가도 있을 수 있고요.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빠르게 광고를 함으로써 대중인식을 사로잡을 수 있죠. 대중 머릿속에 확 들어갈 수 있죠. 핸드폰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자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의 테크놀로지적인 진보나 아니면 새로운 컨셉들이 빠르게 소비자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빠른 어떤 그 기술적 진보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빨리 때릴 수밖에 없죠. 근데 맥주는 아니죠. 그럼 칼스버그나 뭐 하이네켄 이런 데는 광고를 왜 하냐? 거기는 워낙 오래된 브랜드잖아요. 매출의 증가보다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유지하기 위한 광고 전략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제주 맥주가 광고를 한 거는 두 개 다 잡기 힘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주 맥주를 광고를 한다고 사람들이 제주 맥주를 더 사 먹나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만약에 광고를 통해서 제주 맥주의 매출을 더 많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광고를 계속 때려야 돼요. 메인 프레임 시간에. 불가능하죠. 혹은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주 맥주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더 위쪽으로 올릴 것이냐, 뭐 고급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올릴 것이냐, 혹은 고급 브랜드의 포지셔닝 위치로 이 광고를 통해서 제주 맥주가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광고 이외에 다른 마케팅 전략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예전에 힙하다고 생각했던 제주 맥주의 브랜드가 TV 광고를 통해서 대중 포지셔닝 쪽으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가 희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 경쟁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주 맥주가 편의점 등에서 10,000원에 4캔을 판매하는 가격 경쟁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원재료 가격은 상승 추세다. 3분기 제주 맥주의 매출 원가율은 64.8%로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한 상황. 이렇게 높아요? 통상 매출이 상승하면 매출의 원가율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그러니까요. 진짜 머리 아플겠네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번에 마이너스 8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됐다. 업계 관계자는 수제 맥주를 표방하는 브랜드가 기존 대형 맥주 업계와 똑같은 판매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은 수익성을 일정 포기하는 것.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제주 맥주가 결정한 거니까. 그죠? 제주 맥주의 의사결정이에요. 규모의 차이로 인해 대기업 맥주 회사의 원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매출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 시장으로 가는 건 결국 이제 오비나 하이트 같은 정말 대기업 맥주들과 경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해야지만 결국은 적자폭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는 불가능하죠. 제주 맥주가 오비나 하이트의 규모로 올라가려고 하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더 많은 마케팅 지출이 필요하겠죠. 그러려고 하면 더 많이 버텨야겠죠.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유연하다. 저도 동감합니다.
예, 이 지금 이 스톡 인 더 미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마케팅 경영학에서 마케팅 용어로는 스톡 인 더 미들이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오비와 하이트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이제 가지 못하고 제주 맥주가 4캔 10,000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스톡 인 더 미들이에요. 제주 맥주의 이 케이스는 아마 4캔 10,000원을 하려고 하는 다른 맥주 회사들에도 똑같이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투자를 엄청 늘린 공장 시설을 늘린 브랜드들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영학적으로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항상 정확한 포지셔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객에 대한 세분화를 정확하게 하고 그 세분화된 고객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뭐 수십 년 전부터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쉽지가 않죠. 제주맥주 측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주맥주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외 시장을 고려 중이다.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고요. 해외 맥주는 더 힘들어요. 해외에 어떻게 진출하려고. 제가 KB어라고 한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KB어는 진짜 코리안에 대한 이 맥주의 한국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한 후에나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음악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